예, 안녕하세요.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인데요. 오늘은 5월 저희 EHS 내부감사 했을 때에 어, 발견된 나쁜 점, 뭐 지적사항이 아니라 good practice, 그러니까 좋은 점 혹은 뭐 다른 공장에 추천할 만한 점, 그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괜찮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어, 환경 안전 관련한 관공서에서의 점검 방문도 좀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라고 하면은 그 환경청이 있고, 그 다음에 관할 시의 환경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도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있겠죠. 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인허가 서류에 있는 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 사업장 안에 사항들이 매칭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뭐 유해물질 관련된 것도 그렇고, 위험물은 또 지정 수량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류별로 뭐 혼재가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 담당자는 수치 정기적으로 한번 실물을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인허가 서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맞지 않는 것들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인허가 서류를 1차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현장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이제 적발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뭐 고발될 수도 있고, 뭐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당연히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관련된 거, 교육 관련된 것도 잘 챙겨 주셔야 돼요. 모든 뭐 위험물, 그 다음에 뭐 유해학 물질, 뭐 안전 관리, 뭐 안전보건 관리, 그런 것들 모든 항목들의 교육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적하기도 쉬운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누락 없이, 특히 이제 법적인 선임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수교육, 그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잘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참 이게 웃긴데, 내가 평소에 잘 관리하고 있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내가 휴가로 인해 자리를 비운다거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외부로 나간다거나 하면은 그때 항상 어떤 문제가 터져요. 예를 들면은 점검을 받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관리하는 어떤 환경시설이나 뭐 그런 설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들이 그때 딱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리를 좀 비우시게 될 때는 이제 준비를 좀 더 잘 해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서류를, 평소에 좀 쌓아놨던 서류를 이제 자리를 비우기 전에 좀 많이 정리를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업무들에 대한 인수인계,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어떤 대응이나 어떤 관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어떤 인수인계도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에 있어서 굿 프랙티스로 이제 발견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총 3개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3개를 준비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희 공장 관련돼서는 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협의체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만족시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굿 프랙티스로 이제 되었습니다. 이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안법에서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 9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도급업체 협의체 관련해서는 5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이 다
목차로 들어가게끔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그 감독관이 왔을 때도 이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목차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언급이 이거를 협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의록에도 딱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굳이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니어미스 QR코드 시스템 도입한 것.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중처법에 있어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굿 프랙티스로 이제 발견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감사자가 좀 더 추가 의견을 준 것은 어쨌든 니어미스가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막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니어미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형태의 니어미스가 많이 발생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좀 더 교육을 하고 재해가 예방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자료로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안전 보건 자료 MSDS의 비치 그리고 최신보건 관리가 원활히 잘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제 저희 최근에 그 MSDS 관련해서 모든 어떤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관리를 현업 부서가 할 수 있게끔 넘기고, 그 다음에 공용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공용 폴더 시스템을 통해서 MSDS 파일도 관리 번호를 다 매겨서 최신화를 다 시키고, 또 그것이 현장에 그 노후된 MSDS랑 다 교체가 될 수 있게끔 관리를 다 했어요. 그것이 이제 감사자가 보기에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장 한번 볼게요. 다른 공장은 이 공장은 첫 번째 그 공장 메인 출입 그 통로에 이제 그 화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장의 주요 지표 뭐 생산 관련된 지표도 보여주고 막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안전보건에 관련된 주요 정보도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게시 그리고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굿 프랙티스를 주신 거고, 사실 저희 공장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안전보건 정보를 거기다가 업데이트하고 게시를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그 중요한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 화면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공장은 특별히 그 공장 중앙도로,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게차든 뭐 다른 뭐 승용차든 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 통로에다가 속도 감지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딱 지나갈 때에 당신은 지금 현재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는 거를 아예 시각화시켜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내에서 과속을 하지 않게끔 하는 좀 중요한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죠. 단순히 뭐 10km라고 표기해 놓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달리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딱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예. 뭐 다만 이제 돈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게 있겠죠. 시설 투자. 그 다음에 광전식 분리형 소방 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 발생 시에 연기 및 온도를 보다 민감하고 정확하게 감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예. 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가 되게 성능이 뛰어난가 봐요. 저는 사실 잘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했다. 이것도 이제 시설 투자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가 잘 된다면 이런 것들을 잘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공장 여기는 이제 스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굿 프랙티스로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스톱 프로그램은 듀퐁사에서 그 진행을 하는 행동 기반의 안전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풀네임은 세이프티 트레이닝 옵저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작업자가 자기가 평상시에 하듯이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뭐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옆에서 누군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이제 어떤 위험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직원과 함께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할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개선을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그게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 스톱 프로그램, 행동 기반 안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 스톱 프로그램을 다른 공장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제가 이건 발견한 사항인데 그 우리가 이제 장비 중에 조립 장비가 있고 그 조립 장비가 계속 이제 움직이거든요. 조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들이 움직이는데 대부분의 장비가 공압을 사용합니다. 공기 압력을 사용하는데 어, 장비가 에러가 나면은 공기의 압력이 사실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는 갖추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공기는 계속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작업자가 에러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린더가 잘못돼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팍 작동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공기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손이 이제 충돌하거나 협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공기 공급되는 라인, 그러니까 실린더에 실제로 연결되는 그 라인에 가장 그 근접한 지점에다가 밸브를 다른 거예요. 밸브를. 그래서 밸브를 잠그면은 공기가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밸브를 잠그면은 어쨌든 공기는 공급되고 있진 않지만 기존에 공급이 되고 있던 공기가 차서 압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압력이 어디론가 이제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린더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밀면 딱 밀리면서 더 이상 이제 튀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어, 되게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밸브를 달아서 관리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좀 제가 이것도 제가 발견한 건데 굉장히 좋게 생각한 게 어,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들어가자마자 알 수 있는 거는 어, 어떤 표지판, 게시, 안전보건 경고 표지에 대한 것도 잘 부착이 되어 있는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전보건에 관해서 점검해야 될 것, 체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어떤 체크리스트화 되어 있고 거기 실제로 체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시각화되어 있는 어떤 문서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딱 부착이 되어 있고 비치가 되어 있고 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은 여기서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연구소였는데 그 연구소 안에 그런 어떤 시각화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굿 프랙티스를 줬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 공장 같은 경우도 공장 안에가 너무 이제 정신이 없고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디다 비치하고 부착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 쪽은 그나마 이제 실로 다 구분이 돼 있고 또 좀 정리정돈이나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 관리도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잘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잘 관리를 해서
누군가 딱 왔을 때에 그 딱 표지나 혹은 어떤 체크리스트 관리되는 항목들을 문서를 딱 보고 여기는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시켜 준다면은 또 좋은 어떤 이미지, 안전보건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만한 것이 있다면은 적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MSDS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나서 지금 몇 개 부서만 남아있는, 한 두 개 부서 정도 남아있나? 그래서 거기는 조만간 이제 진행을 또 완료를 할 것이고, 지금 위험성 평가 좀 늦긴 했지만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감사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전담 조직에서 감사자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또 좀 받을 수 있게끔 조율을 좀 해주셔서 교육도 조만간 갔다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 월 업무 실적 또 업무 계획 영상에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취업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의도 계속 댓글로 달아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취업이라는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달아주신 댓글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좀 현업에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좀 냉철하지만 현실적인 의견들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잘 캐치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힘내시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도 착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잘 착안하셔서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